안녕하세요. 건물주 메이커 리치언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건물 매입하기 직전의 단계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계약하기입니다. 매입할 건물을 정하셨다면 이제 계약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집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계약금을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보통은 빌딩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많은 계약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라든지 아니면 명도 때문에 중도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중도금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엔 대출이 안 돼서 미리 가지고 계신 현금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같이 타진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내가 원하는 계약 조건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 조건을 중도금 없이 진행하려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 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너무 긴장되시죠? 긴장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서류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약할 때 처음에 개인이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당연히 이체 한도도 늘려놓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도장 같이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수 주체가 법인일 경우 계약금, 법인 등기부 등본, 사용인감 도장, 사업자 등록증 4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매도인 경우에는 개인은 신분증, 그리고 도장, 임대차 계약서, 등기 권리증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용 법인 인감,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도장, 사업자 등록증, 등기 권리증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계약일에 만약에 출석을 못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해서 와야겠죠? 대리인이 준비해야 되는 준비 서류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 인감 도장, 세 번째는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통장 사본입니다. 계약금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통장 사본으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사본도 필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떨리는 계약일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왔습니다. 잔금일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집문서의 주인이 바뀌는 절차입니다.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잔금일은 보통 오전에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잔금일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임대료나 공과금을 정산을 다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했는지,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해제가 됐는지, 그리고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권리가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매 대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잔금일 약속 시간은 오전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유를 두고 서로 같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당일날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당일날 출력하셔서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없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에 상이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권리관계나 불법 사항이 없는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매도인 정산 관련 서류입니다. 매도인이 빌딩 소유권 이전에 전에 임대료와 공과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금일날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매수인은 신분증, 도장, 등본, 계약서 4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잔금일날 매도인이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요. 개인이실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계약일날 확인했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 세 번째는 인감도장, 네 번째는 신분증, 다섯 번째는 등기권리증, 여섯 번째는 도면이나 각종 용역계약서, 열쇠 등입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원본, 그리고 건물 도면이나 용역계약서, 열쇠 등입니다. 잔금 정산할 때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정산 내역이고요. 두 번째 보증금, 그리고 세 번째 담보 채권액 확인하시는 거고, 네 번째는 건물 부가가치세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 양도 양수로 계약하실 때에는 제외가 되지만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잔금일날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 날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들이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이 상이한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 정산 서류를 체크하셔서 미리 매도인이 공과금이나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정산했는지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물주가 되었는데요. 이 빌딩 매입 후 처리가 있겠죠? 인수인계, 빌딩 관리, 그리고 대출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계입니다.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 건물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야겠죠. 해당 건물의 정보는 사실 전에 건물주분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셔서 향후 건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인수인계입니다. 건물 관리 주체가 자산관리나 관리 소장, 그리고 건축물 도면, 그리고 설비 작동법, 보안, 그리고 청소, 업무 범위, 절차, 주차 관리 방법 등의 전반적인 건물 정보를 체크를 하시고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인수인계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관리 인력 인수인계인데요. 기존에 관리하시던 인력이나 외주업체의 고용을 내가 승계를 할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정산 방법 인수인계입니다. 관리 비용의 청구를 임대료와 달리 건물마다 산정 방식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건물주로부터 최근 1년치 월 청구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새로운 월 정산 방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세부적인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대차 인수인계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임차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임대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차인 면담 시에는 건물이나 임대 방식 등에 대한 요청 사항을 요구한다면 수용할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의를 서로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시에는 임대인 명의만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 사항은 그냥 그대로 승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빌딩 관리인데요. 이제 인수인계가 끝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빌딩을 관리하셔야겠죠. 건물 내외부의 균열이나 보수공사가 있는지, 그리고 건축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고 주요 설비들도 관련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물 관련 이력은 계약일 전에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좋고요. 이때 체크된 부분들은 잔금일 전까지 건물주랑 합의하셔서 소유권 이전 6개월 내에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빌딩은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빌딩 또한 원빌딩의 빌딩 케어 같은 전문 빌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추세고요. 건물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료 상승과 같은 그런 내용에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신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관리법인데요. 자, 대출관리법은 보통 기존 대출 은행보다 다른 은행들도 같이 금리를 비딩하셔서 가장 최저금리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시설물이나 건물 관리 인력, 그리고 정산 방법, 임대차, 인수인계 등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건물의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산관리 업체에다가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업체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향후 임대료 상승과도 직결되고 또 빌딩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무 비용 처리도 된다라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대출 만기 2달 전부터 대출 금리를 체크해 보시고 연장 여부나 그리고 금리의 협의도 반드시 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빌딩 임대 및 재계약 요령입니다. 첫 번째로 임차 관계인데요. 임대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주변 임대료 시세와 상권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임대료를 인상하시면 우리 빌딩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량한 임차인들이 조금 더 저렴한 다른 빌딩으로 옮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저희 빌딩의 수익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차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나 임차인의 관계를 위해서 지나친 임대료 유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를 인상을 할 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수리는 임차인이 사용하시는 전용 공간의 수리는 임차인이, 그리고 공용 공간의 수리는 건물주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주택은 5%, 상가는 5% 이내 인상 가능하지만 건물주가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합의하에도 가능하고 묵시적인 갱신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1년 연장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임대료의 인상을 임차인과 함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 만기 시점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 전이라면 주변 임대료 분석이나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의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임대료 인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빌딩 수리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임차인이, 그리고 공용 공간은 건물주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재계약하실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최소 3개월 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그 계약을 판단하시는 것을 얘기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빌딩 갈아타기입니다. 빌딩을 매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빌딩을 매입하고 나서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빌딩을 갈아타야 되는 시점도 오게 마련이겠죠. 건물주가 되시면 정말 많은 부동산들한테 전화를 받게 되세요. 보통 건물주님 빌딩 매매하시나요? 매매하실 계획 있으세요? 라는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또 어느 때에는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릴 테니 매각하셔라 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받으실 때가 있는데요. 무턱대고 빌딩을 매각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물론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그 차후의 스텝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빌딩을 갈아타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딩을 매각하고 다시 새로운 빌딩을 매입하시거나 두 번째는 기존 빌딩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매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빌딩 매각 후에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점을 개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정도는 보유하시고 매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년 정도 보유하셔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실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소한 받아보실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시점과는 조금 별개로 또 매각하실 수는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존 빌딩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빌딩을 매입하실 때에는 대출이 어느 정도 상환된 후에 기존 건물의 담보가액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 빌딩을 담보로 또 다른 빌딩을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금을 체크하시고 갈아탈 빌딩을 체크하셔서 양도소득세까지 잘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빌딩을 갈아타실 수 있는 시점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빌딩을 매도하는 시점이 언제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너무 단기간 안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세금 제외하고 나서 남는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으로 갖고 계시면 3년 이상 되셨을 때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입 시에 투입 비용 그리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시고 나서 빌딩 매각과 매입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매각 시점과 매각 후 갈아탈 만한 건물을 찾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매각을 하고 나서 매각 자금을 들고 당황해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 계약하고 잔금 그리고 보유하신 이후에 갈아타기까지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빌딩을 계약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리치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